두문불출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잠했던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앵커 멘트에서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오랫동안 그 창건이라도 모습을 안 드러냈고 아마도 이때도 김정은이 드러나지 않아서 뭔가 좀 이벤트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김정은은 이번에 그 어떤 동서해안에 우리가 해상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굴의 의지 이 해상 훈련이 있었는데 그 해상 훈련에 참가한 군함들이 대체로 다 잠대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또 네. 함대지 이런 미사일들을 전부 휴대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정밀 타격, 선제 공격 이런 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보다는 오히려 그 공격에 마침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있었지 않았는가. 또 이제 지적하신 그 평안북도 철산군 방현 비행장, 네. 구성이죠. 방현 비행장에서 이제 미사일 쏘는 모습을 직접 봤지만 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노동신문에 내지도 않았고 예. 어쨌든 아마 거기서 숨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해 현장으로 함경북도 연사 회령이 수해 현장으로 가는 것이 코스였는데 안 나왔죠, 거기도요. 갑자기 예. 예정을 바꿔서 평양시에 나타났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의 건강, 동선 이것이 완전히 비밀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순서들을 김정은은 이번에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내부가 아니면은 그 동선을 파악하기 정말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항상 그 위장된 뭐 버스가 움직인다, 비행기가 움직인다, 철도가 움직인다, 항상 그 복수로 움직이고 우리 위성 그 촬영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은폐 공작을 철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최첨단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그걸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그렇군요. 예. 네, 사실 당초에는 이 수해 복구 현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수해 현장이 아니라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시찰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자꾸 수해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또 그게 순서죠. 그 전에 이제 박봉주 내각 총리나 최용해 당 비서가 가서 다 현장을 봤다는 건 그게 뭐 진짜 복구가 잘 되느냐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와서 보아야 될 장소들을 가서 점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도 나가고 다른 언론들이 이게 자꾸 강조하니까 김정은은 코스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네. 바꿔버려서 평양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병원 뭔가 인민사랑 정치가 이제 김정은의 하나의 또 캐치프레이즈니까 뭐 이번 그 병원 그 건설장 이제 마감 자기가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완성하라고 한 그 병원에 나타나서 이제 그걸 격려한 것은 이 동선에 대한 완전히 그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어떤 뭐 보도처럼 건강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뭐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그 건강한 모습이고 워낙 좀 뚱뚱해서 예,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뭐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지난 그 2014년에는 이제 지팡이까지 짚고 나타났던 그렇죠. 그런 예. 적인데 그때는 수술 때문에 그랬지만 아직 뭐 통풍이나 이렇게 그런 병이 오기에는 나이가 33세밖에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꾸준하게 그 서해 동창리 발사장과 또 엔진 시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엔 이제 할래다가 우리 정밀 타격이 무서워서 못했고 그래서 다 접고 그 대신 무수단으로 한번 좀 커버하려다가 또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이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체면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말까지 연초 김정은의 생일 1월 8일까지 몇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한데 네. 거기에 맞춰서 즉 뭐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라든지 예. 또 김정은 최고사령관 취임 5주기 또 뭐 김정은 생일도 내년부터는 좀
크게 샌다고 지금 북한이 뭐 카렌다에다 빨간 글자로 쓸 움직임을 보이고 이전에 있고. 뭐 김일성과 김정일의 존재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거의 하는 버금가는 거죠. 예. 존재로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김정은 지배의 새로운 출발, 완성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의 어떤 그 정밀 타격 때문에 못했던 철산군 동창리에서의 어떤 그 ICBM 발사라든지 또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6차 핵실험이라든지 이걸 완성해야 자신의 지배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북한은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도발 가능성은 우리가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네. 뭐 핵실험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일단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탄도미사일로 이제 도발 가능성이 클 텐데 이 시나리오를 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번째 때는 성공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중탄도, 장탄도 어떤 네. 걸로 좀 또 도발을 할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시나리오를 할지를 좀 저희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수단은 북한이 3,4천 킬로미터 이 장거리에 속하는 건데 괌이나 오키나와를 공격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2007년에 전진 배치했는데 그동안 7번 실험했는데 6번 실패하고 1번 겨우 성공했는데 이번에 또 재차 실험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 좀 북한이 안심할 텐데 그만 실패를 했고 그것이 북한의 이제 미사일 수준을 우리한테 다 보여준 셈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무수단에 끝까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건 무수단이나 SLBM을 개발하여 우리 그 괌의 1차 타격을 통해서 북한의 보복 능력을 상쇄시킨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무수단을 다시 한번 하든지 또 ICBM을 한번 하든지 해서 이 미사일 능력을 거의 완성 단계로 끌어가는 게 아마 김정은이 말하는 그 단번 도약의 1단계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내년에 이제 무수단 전력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동의하십니까? 그게 글쎄 또 무수단이라는 게 북한이 기술이라는 게 완성된 것 같지만 이번에 또 실패했듯이. 그러니까 어렵나 봐요. 굉장히. 예, 그 이게 전력화 북한 완성이. 전략군 작년에 육해공군에 의해서 만드는 그 전략군의 핵심 전력이 바로 무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40기가 배치돼 있고 기지 배치돼 있고 주로 이동 발사대에 의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고정 발사하면은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이동 발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사 조건이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네. 기술이 뭐 우리처럼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아마 적어도 내년쯤이면 뭐 다 완성될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 외무성 관리가 6차, 8차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요. 또 북한에서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0년이면 뭐 앞으로 한 4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뭐 핵 개발 능력은 상당히 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뭐 5차까지 했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아마 6차 정도 하고 내년 김정일 생일 때 또 한 번 해서 뭐 7차까지 한다면은 이미 핵실험이 아닌 핵탄두 실험으로 가서 소형화 경량화된 이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북한이 크게 실패하거나 물론 자신들이 욕구에 맞는 그 폭발 능력을 단번에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크게 실패하거나 이 SLBM이나 무수단처럼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동안 북한은 뭐 길쭉은 풍계리의 갱도라든지 이 실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교관의 말은 결국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이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이제 11월 8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워싱턴과의 어떤 그 레버리지로서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협박이지만 또 위협도 그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6, 7차까지 간다. 그런 외교관의 말은 그건 뭐 상당히 북한이 준비된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이제 언제 도발을 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미국 대선일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김정은 생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어떤 빅 이벤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예, 아마 연말까지는 뭐 크게 뭐 10월 10일이면 당창건 기념일이 지났고 9월 9일에는 5차 실험을 했고 대선 전에서는 미 대선 전에서는 안 할까요? 어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에서? 글쎄 아마 대선 전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오바마 정권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정은 이 정권으로서는 오바마 정권을 좀 조롱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 여기 북한 있다. 이제 자꾸 북한의 목적은 존재감 부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걸 예. 유인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야 뭐 클린턴이 당선이 유력시 되다 보니까 또 근데 네네. 사실 평양은 클린턴이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뭐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 클린턴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아마 북한에 대해서 또 강력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따라서 김정은은 멈추는 오바마의 리더십 또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우리 이런 평양이 있어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 순간에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때는 그렇군요.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예.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안보리가 또 올 들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11번째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중대 추가 조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도 참 뭐 외교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뭐이니 다 할 것만큼 270에도 충분히 그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또 중국이 얼마만큼 협력을 하느냐 이거로서 이제 제재의 강도가 나타나는데 결국 지금껏 270도 담을 만큼 다 담았지만 평양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렇죠. 지금 또 다른 뭐 271의 무슨 조치가 나온다고 해서 김정은의 핵 개발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 유엔의 제재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한미일이 협력해서 중국의 얼마만큼의 북한의 실효적인 핵 제재를 끌어내느냐 이게 선결적인 과제고 또 미국 재무성이 뭔가 이제 지적하신 그런 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성이 북한의 어떤 재정 압박, 제재,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외국에 나가는 기업들 문제,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든지 이런 좀 극약 처방을 하면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그런 돈을 계속 벌어다가 핵 개발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유엔의 어떤 상징적인 제재로서 완전 스탑시킬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성명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약이 안 듣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점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또 뭐 아까도 저희가 박사님과 대담 전에 단신을 보도드렸습니다만 뭐 창신동, 명륜동 이쪽에서 또 뭐 대남 선전용 전단도 뿌려졌다고 좀 경찰이 추구를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어쨌든 대남 그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탈북 권유 요즘 박 대통령이 탈북 권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위협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어떤 그 위험해 보입니다. 느낌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위험하고 연관성이 깊이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국군의 날 그런 자유의 터전으로 오라 이렇게 선언하다 보니까 평양 정권으로서는 지금 뭐 사시나 뭐 떨도 떨면서도 또 김영철이 혁명화 갔다 와서 뭔가 실적을 올리겠다 이런 이제 충성의 편지를 김정은한테 바친 이후에 지금 난수 방송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자 말씀하신 대로 삐라를 또 대거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통전부가 뭔가 그 액션 플랜에 돌입했다. 뭔가 우리의 어떤 제재나 탈북민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어떤 그 저항력은 비대칭 전력이 아니면 한계력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 흔들 수는 없지만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런 점도 있고 북한은 분명 연말 연초에 뭔가 또 하나의 도발을 칼을 지금 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 엘리트층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해외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엘리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북한 망명 정부를 수립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내용의 핵심은 아마
이제 뭐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권력기관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예. 뭔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이것을 아마 탈북민들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또 지하 세력, 뭐 김일성 종합대학의 무슨 지하 서클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엔 또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비빌 수 있는 온덕을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나 또 국내 일부 탈북 단체장들이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법리적인 심리라든지 뭔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스탑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추진이 된다면 어쨌든 뭐 탈북 그 엘리트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은 좀 가속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자꾸 선언하는 말씀은 유인책이 되고 또 그런 그 말하자면 이렇게 망명 정부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가뜩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렇죠. 해외에서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망명 정부를 만든다. 그게 우리의 진짜 민주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 또 유출 요인을 또 새로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아주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그만큼 어떤 레짐 체인지가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